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만약 전세 세입자라면 지금 당장 계약서를 꺼내 만기일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임대인이라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전세 만기가 2026년 상반기에 도래한다면 혹은 그 시기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면 죄송하지만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2023년 말과 2024년 초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졌다는 인식 속에 전세 가율이 80%를 육박했던 시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계약했던 물건들이 시한폭탄이 되어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지난 6월 27일 시행된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월 15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어떻게 맞물려 최악의 돈맥 경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2026년 다가올 역전세난의 쓰나미 속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생존법은 무엇인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수억 원의 보증금이 공중분해되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30대 신혼부부 이민수 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2년 전인 2023년 12월 동탄의 신축 아파트를 전세 5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당시 매매가는 7억 원 수준으로 전세 가율이 70%가 넘었지만 집 상태가 좋고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중개사의 말에 덜컥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현재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재계약 시점이 다가와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그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3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무려 1억 2천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1호 안정화 대책 이후 매매 거래마저 실종되어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돌려주려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민수 씨 부부는 당장 다음 달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하는데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까지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행복해야 할 신혼집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반면 갭투자로 아파트 5채를 보유한 40대 김영철 씨의 상황도 처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2024년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취해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당시에는 전세 가율이 높아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전격 시행하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김 씨는 세입자에게 돌려줄 차액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알아보러 갔지만 은행 창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강화된 DSR 규제 때문에 연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꽉 차버린 것입니다. 김 씨는 지금 급하게 매물을 내놓았지만 이미 시장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결국 김 씨의 물건들은 줄줄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고 그는 매일 밤 빚 독촉 문자에 시달리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무리한 갭투자가 불러온 참혹한 결말입니다. 이와 달리 50대 투자 고수 박정숙 씨는 이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세 가율이 80%를 넘나들던 2024년에 오히려 보유하던 전세 낀 물건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현금화했습니다. 전세 가율이 너무 높다는 건 집값 하락 시 깡통 전세가 될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지금 느긋하게 경매 법원을 기웃거립니다. 이민수 씨나 김영철 씨 같은 사례로 인해 쏟아져 나올 우량 물건들을 헐값에 줍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왜 2026년에 이런 2차 역전세난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지 데이터를 통해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2023년부터 2024년 고점 계약의 만기 도래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서울 및 수도권의 전세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가격 또한 일시적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현재 KB부동산 시세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11호 대책 이후 뚜렷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도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2년 전 높게 설정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사라진 것입니다.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아파트 시장에서도 전세가율 80%를 넘는 위험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 엇박자가 불을 지폈습니다. 지난 6월 시행된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가계 빚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으나 역설적으로 임대인들의 퇴로를 막아버렸습니다. DSR 규제가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도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현금이 없는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수 없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시장을 덮칠 역전세 공포의 실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세입자분들을 위한 행동 강령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십시오. 그리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다주택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만기 6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문자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남기십시오.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줄게라는 말은 믿지 마십시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숙지하십시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가입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보증 이행 청구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2026년에는 HUG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인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손절매를 고려하십시오.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가는 시세의 70%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 모든 자산을 잃게 됩니다. 차라리 지금 급매로 내놓고 차액만큼 대출을 받거나 지인에게 빌려서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해결하는 것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는 길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사는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은 2026년 상반기를 노리십시오. 역전세난을 견디지 못한 급매물과 경매물건이 시장에 넘쳐날 것입니다. 특히 전세 가율이 높았던 지역, 갭 투자가 성행했던 지역의 물건들이 매력적인 가격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때 현금을 쥔 자가 시장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입니다. 단, 권리 분석은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전세 가율 80%의 함정은 이미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지금 우리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대인은 파산을 막기 위해, 투자자는 기회를 잡기 위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설마 내 집주인은 괜찮겠지, 설마. 내 세입자는 이해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과 철저한 대비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부동산 생활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